자, 그래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A의 역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를 다시 쓰면 x is equal to A 역행렬 곱하기 y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제 공간상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A에 의해서 x라고 하는 어떠한 점이 1,2라고 하는 구체적인 원소의 값을 갖는 y라고 하는 특정한 벡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역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그 y라는 점이 원래 어떠한 점에서 이동을 한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데 연립방정식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립방정식이 갖는 해가 몇 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 해가 유일한 해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자,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 x라고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없는 경우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립방정식 의 해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가 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리고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이제 불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된 행렬, 여기서는 A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표현이 됐던 거예요. 해당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해당 연립방정식에 대한 해가 하나, 유일한 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하나도 없거나, 즉 부정 또는 불능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특정한 행렬에 여기서 이제 A라고 표현이 된 행렬이죠. 특정한 행렬에 역행렬이 언제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풀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즉 연립방정식에 해가 딱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지 혹은 하나도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언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특정한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선형대수에서 사용이 되는 개념 중에서 랭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떠한 형태의 행렬을 간주를 하냐면 n 곱하기 n의 정사각 행렬을 간주를 합니다. 사각 행렬 같은 경우에도 역행렬이나 뭐 랭크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가 정사각 행렬을 훨씬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 행렬을 대상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떠한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냐면 랭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어떤 행렬의 랭크
별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행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행들 중에서 서로 선형 독립인 행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즉 선형 독립인 행의 수는 해당 행렬이 가지고 있는 선형 독립인 열의 수랑 동일합니다. 요거는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증명까지는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형 독립인 행의 수는 무엇과 같다고요? 선형 독립인 열의 수와 같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행렬의 랭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형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이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열이 선형 독립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행이 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행이 다른 행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행들을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의 열이 다른 열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두 개의 열은 서로 선형 독립인 관계를 갖는다 혹은 짧게 선형 독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있는데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면 둘은 선형 독립인 거고 그리고 A라고 하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선형 독립인 행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서로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선형 독립인 행의 수가 2가 돼서 A라고 하는 행렬의 랭크는 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의 랭크는 랭크하고 소괄호하고 안에 행렬 A의 이름을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2가 되는 경우죠. 즉,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A라고 하는 행렬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2, 2,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랭크가 얼마가 될까요? 즉 서로 선형 독립인 행의 수 혹은 선형 독립인 열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어떠한 행이 또 다른 행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스칼라배 혹은 실수배로 표현이 되나요? 실수배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를 곱한다. 첫 번째 행에. 그러면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4가 됩니다. 얘는 뭐랑 달라요? 두 번째 행 2,5랑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에 스칼라배 혹은 실수배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 2, 2호라고 하는 구체적인 원소를 갖는 이 곱하기 2 행렬인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랭크의 값이 2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랭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리니어 알지브라 모듈이 저장하고 있는 matrix underbar rank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위해서 행렬 A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 곱하기 2 행렬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리니어 알지브라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matrix underbar rank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행렬의
랭크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하면 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A에 존재하는 서로 선형 독립인 행의 수가 몇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는 무엇과 같다고요? 선형 독립인 열의 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보더라도 두 번째 열이 첫 번째 열의 실수배 혹은 스칼라배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선형 독립인 열의 수도 2가 되는 거고 그 수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예, 선형 독립인 행의 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그러한 값을 우리가 해당 행렬의 랭크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matrix underbar rank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행렬의 랭크의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또 다른 행렬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C라고 하는 행렬을 제가 임의로 생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C라는 행렬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이 행렬이 갖고 있는 그 두 개의 행과 혹은 두 개의 열을 한번 살펴보면 행을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실수배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 두 번째 행이죠. 얘는 1,2의 두 배를 하면은 그 값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실수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은 선형 독립인가요? 선형 독립이 아닌가요? 선형 독립이 아니죠. 맞나요? 그리고 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열에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또한 선형 독립이 아니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C라고 하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선형 독립인 행의 수가 1이 되는 거고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얘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무엇과 같아요? 선형 독립인 열의 수, 즉 역시나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atrix underbar rank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C의 랭크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돌려보세요.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가서 다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랭크와 관련된 한 가지 그 용어, 개념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full rank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full rank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정사각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에 존재하는 모든 행이 서로 선형 독립이거나 혹은 모든 열이 서로 선형 독립인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행렬을 full rank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full rank 행렬이 무엇이라고요? 해당 행렬에 존재하는 모든 행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거나 혹은 모든 열들이 선형 독립인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행렬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full rank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떠한 행렬이 full rank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행렬이 full rank가 아닌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역행렬이 언제 존재한다고요? 해당 행렬이 어떠한 행렬인 경우에 full rank 행렬인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떠한 행렬이 full rank 행렬이 아니게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만 존재한다고요?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해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 즉, 불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ull rank와 그 다음에 역행렬 존재 여부, 그리고 역행렬 존재 여부와 연립방정식의 해의 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full rank 행렬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non-singular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full rank 행렬은 non-singular 행렬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non-singular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full rank가 아닌 행렬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singular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full rank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singular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ingular 혹은 non-singular라고 하는 표현을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선형대수 관련된 어떠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선형대수를 이용한 어떤 데이터 분석 관련된 책을 볼 때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non-singular는 full rank 행렬을 의미하는 거고, singular 행렬은 full rank가 아닌 행렬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무엇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즉 non-singular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ngular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고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연립방정식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립방정식에 대한 행렬이 non-singular 행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singular 행렬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에 대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 비디오는 일단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